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그러면 뉴스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한국 끝난 거 아니냐 이미 뭐 이런 이제 댓글들도 이미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인구 소멸. 인구. 네. 아우 늘릴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정프로 정도 2% 정프로처럼 3명씩만 나와줘봐. 아니, 어떻게 날게 할 건데요? 해법을 드린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네, 안 될 것 같은데. 다둥이 아빠 다둥이 2명. 두 명도 다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예, 권순호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저도 다둥이 카드 씁니다. 쓰죠? 예. 약간 좀 섭섭해요 나는. 왜요? 원래 이제 셋까지만 됐었는데 아, 둘까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주차 요금 30% 할인. 예. 예. 조만간 셋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표정이나 머리 스타일은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헤어스타일 오늘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그 정프로님?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제 감고 예, 그냥 바로 나오면 묘했어요. 아,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효과가 바로 아니 나타나네요. 뭐야?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점점 여성화되는 것 같아. 그럴 나이가 이제 또 됐죠. 예, 저도 이제 40 다 됐으니까. 자, 미국 조금 내렸던데. 미국 좀 내렸어요? 아니 뭐 마흔 다 되셨으니까 네. 내려야죠. 내려야죠. 예. 그 사람들이 무슨 40대 내려? 뭘 내려? 아니, 뉴욕 증시가 내렸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통과.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아니 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프로님은. 예, 다우존스 마이너스 0.11%였고요. 나스닥은 0.84%, S&P 500은 마이너스 0.54% 소폭 내렸습니다. 근데 시황을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냥 좀 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심리 정도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딱히 없다는 거 정도지 그 빠져도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시황을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첫 번째 뉴스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트코인, 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그 자본시장은 정말 설레발이 심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제 그 김프로님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에브리띵 랠리라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그 다 올라요.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뭐 철광석도 오르고 뭐 다 올라요. 근데 미국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금값은 역대 최고치 찍었고 비트코인은 그때 테라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42,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오르느냐에 대한 설명은 뭐 이것저것 많이 갖다 붙입니다. 뭐 그 안전자산,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뭐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아졌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금 사는 분들이 뭐 지구가 뭐 되게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금을 사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경우 달러 표시 현물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금 가격이 2020년 8월 이후에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요. 네.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업비트에서 5,600만 원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뭐 달러 기준으로는 42,000달러 기록해서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비트코인 관련한 부분도 이것도 설명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뭐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 4년에 한 번 비트코인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있다. 반감기가 오는구나. 그리고 이게 추가적인 비트코인 채굴이 어려워지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원래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굳이 지금 오를 때의 어떤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근데 원래 요런 얘기 나올 때 저 얘기 아세요? 그 논리? 우주에 간다면 어떤 자산을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거? 우주에 간다. 우주나 다른 행성에 가면. 우주에 간다. 아예 다른 시스템으로 간다면. 네, 다른 행성으로 가면 거기에 뭐 자산이야. 백년화평 같은 거 갖고 와서 먹어야지. 좀 이따 또 기회 드릴게요. 마음이 오늘 급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있어요. 뭐 달러, 원화 뭐 이런 거 가져간다고 뭐 되겠냐?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차라리 의미 없잖아요. 그냥 저 쌀알
이런 거 가져가는 게 낫지. 비트코인이라는 얘기 하려고 싶은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비트코인 무슨 의미가 있어?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없어지는데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0년 후로 가면 뭐 들고 갈 거냐 뭐 이런 100년 후로 예, 간다면 예. 그럼 거기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거 얘기한 이 논리가 옛날에 비트코인 한참 오를 때 많이 써먹었던 레파토리거든요. 네네네. 요즘에 이 얘기 다시 나옵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뭐 결정적인 계기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왔었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너무 금리 제약적인 수준까지 온 것 같아라는 얘기에 따른 게 좀 있고요. 그래서 뭐 굳이 금 투자 어떻게 하는지 설명까지 드리면은 근데 이런 거 설명드리면 꼭 고점인 경우가 좀 있는데 그 현물금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좀 레버리지 하실 거면은 이제 금 선물 레버리지 뭐 ETF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금 투자를 할 때 꼭 현물금 사시면 부가가치세 내야 되니까 그거 저기 금은방에서 금 사지는 마시고 투자로 하실 때는 뭐 한국거래소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금 ETF 그게 비용이 좀 싸다는 거죠? 예, 비용도 싸고 뭐 배팅을 원하시면 레버리지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저기 금은방 가서 수저 있잖아. 네. 수저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냥 금고에 넣고 그냥 보관하는 게 낫지 않나? 금수저. 아들 놈은 금수저 딱 주고 아들은 또 손자한테 주고 너는 금수저야. 네. 팔면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중국에 1억 톤짜리 대형 유전이 터졌습니다. 아니? 중국의 이제 신화통신종에서 보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 석유 천연가스 산하의 창칭 유전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지역 유전 탐사 개시 2년 만에 간수성 지역 23개 유정에서 1억 톤 규모의 석유를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23개 유정을 연이어 발견했고 그중에 3개 유정에서는 하루 100톤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율이 높은 산업용 석유라고 결론을 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게 5천만 톤, 예상 석유 매장량 5,600만 톤을 더해서 1억 톤이 넘는 유정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유정이 터졌던 지역은 사실 이전에도 대규모 석유 매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중국이. 예. 근데 거기가 단층이 좀 복잡해가지고 탐사가 좀 어려웠었는데 여기에 대한 유정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 전반에 대한 그 시추가 가능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칭 유전의 100번째 여기 또 8번째 1000억 입방미터 아까 창칭 유전이라는 회사 아까 좀 전에 그 석유 발견했던 그 회사거든요. 근데 8번째 그 1000억 입방미터급 가스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건 1억 톤짜리 석유 얘기고 네. 지금은 7억 배럴짜리 가스전을 또 하나 좀 개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거 중국의 석유와 자원 개발 소식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라늄 광산도 얼마 전에 한 10월 말쯤 그때 하나 발견된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만 톤 정도 되는 우라늄 광산인데 이게 중국 전체 매장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의 우라늄 광산이 10월 말에 좀 개발이 됐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5월 달쯤에는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 지역에 한 1000km 정도 되는 그 지역에 히토류 벨트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도 땅 좋네. 땅 좋죠. 예. 그러니까 뭐 얼마 전뭐 저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은 뭐 땅 팠더니 그 천연 수소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네. 리튬이 나왔다 그러기도 했는데 이게 자원 쪽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대규모 자원 개발 소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규모 자원 개발 소식들이 전해지면은 그 터진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밖에서도 야 저렇게 매장량이 많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좀 가격이 좀 내려가고 좀 그런 거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아요. 왜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그거를 중국에서 또 저렇게 생산을 많이 해버리면은 가격이 더 내려갈 경우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히토류가 매장은 돼 있는데 이거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래서 더 만약에 더 싸게 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중국이 또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에너지 문제잖아요. 중국이 더 싸게 하면 중국의 지배력만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그래서 갑자기 툭 걱정한다. 끊어버리면 예, 이제 예. 거기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입게 되는 게 우리 있고. 요소 같은 거 요소. 그러니까 요소도 그렇죠. 요소도 굉장히 싸게 만드니까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좀 의존성을 높이지. 예, 예. 그리고 사실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원유 수입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싸고 막 그러는 것도 에너지를 좀 틀어막으려 그러는 것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자체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지정학적인 경쟁력이 또 중국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인접 국가들에서는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 뭐 이 북한 접경 지역 같은 데서는 개발 안 된대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여기 뭐 좀 개발된 데는 뭐 티벳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쪽이죠. 예, 예. 그런 쪽에서 좀 개발이 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할배 진짜 예. 필요군. 아, 그 당군 할아버지 기획부동산 당하셨다고. 예. 그래갖고 흘러 여기까지 와서 땅을 차지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죠. 또 뭐 한 300년 뒤에 또 뭐 중요한 거 나올지도 모르죠. 아닌가? 비트코인? 우리 쌤에는 많이 나오잖아. 시멘트? 에이, 근데 그게 좀 지역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 그 히토리벨트 쪽은 티벳 쪽 지역이었고 리튬이 주로 나오는 지역은 신장 쪽 지역에서 좀 많이 나요. 티벳이나 신장이나 다 그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석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났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텅스텐. 텅스텐, 어... 대한중석 이런 거 옛날에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매장은 돼 있는데 중국이 너무 싸게 만들어서 단가가 안 맞는 단가가 안 맞아서 개발을 포기한 광산이 태준 씨가 원래 대한중석 사장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도스코. 이제 포항제철 전에. 너는 이제 포항제철을 해라. 그러다가 이제 대한중석이 거평으로 넘어갔죠. 나승열 회장이라고. 거평. 네, 거평 프레야. 아, 그 동대문 쪽에서 그렇지, 제일 먼저 저기 큰 건물 세운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거평 플레이어가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말년에 뭐 뭐 좀- 두타 같은 거 생기기 전에. 네, 말좀 좀 안 되셨는데. 어쨌든. 예. 자,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일까요? 세 번째 뉴스. 세 번째. 네. 세 번째 뉴스는 그 최근에 그 알리테무 얘기 좀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알리테무의 그 중국 직구 플랫폼이 가장 확산되면 어느 분야가 제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한 건데 아직까지 이렇게 영향 자체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뉴스예요. 전자제품도 직구 한숨 커지는 전자상가라는 건데 나 한번 들어가 봤거든. 두 분이서 하도 알리페이 그래가지고 알리페이가 아니고 알리는 알리고.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이제 저 테무. 테무. 네. 한번 들어가 봤어. 네. 아, 큰일 났더라. 왜요? 그렇게 싸가지고 한국 유통 이거 안 되겠던데. 그죠. 가격 엄청 싸죠. 물론 사진 않았어. 근데 예. 와 그거 그래가지고 한국 그냥 옷가게니 뭐 이런 거 아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진짜로 그 관세 면제 품목에서 중국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배제하는 미국에 전화를 해봤어. 샤인인가? 쉬인 시인인가? 네, 네. 샤인. 아우 그거 난리라던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테무 자체가 예전에 아마존에다가 납품하는 중국 업체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서 퇴출당했잖아. 거기서 퇴출된 사람들이 쫙 있었는데 그러니까. 걔네를 쫙 끌어모아가지고 좀 중국을 뚫었던 데가 테무였었거든요. 태무의 역습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존보다 아우,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아마존이 제일 먼저 판 게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왜 제일 먼저 팔았냐면은 배송이 되게 수월해요. 그렇지. 그리고 제품이 균질하고 재고도 없고 뭐 재고도 그냥 뭐 싸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책은. 그렇죠. 뭐 상하지도 않고. 유통기한도 없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리테무 얘기할 때 주로 보는 게 이제 옷을 많이 얘기를 해요. 옷이 제일 싸더라고. 그러니까 옷이 제일 싸고 배송이 좀 수월하고 보관이 좀 용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옷은 또 근데 사람이 이게 입어보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더 그 배송이 쉬운 게 전자제품이에요. 아 그렇지. 그 규격품이니까. 전자제품 사이즈도 없고. 규격품이라 원래 전자제품 쪽이 이런 쪽으로 더 빨리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게 있어서 그 중국 제품 좀 잘 망가진다. 뭐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이것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경향이 있었는데
통계청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가전통신기구 직구가 2018년에 한 1,400억에서 올해 3분기까지 2,300억.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3,000억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년 대비해서도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테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가격 싼 거는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진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는 오히려 이 전자기기 쪽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그러면 제일 타격을 딱 눈에 보이게 받는 곳은 어딜 거라고 해보면은 일단 용산 전자랜드라든지 뭐 강변 테크노마트라든지 이런 데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뭐 거기가 뭐 의미가 있나 지금 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용산 전자랜드는 거기 이제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가전 시장에서 네. 그 저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삼성이나 LG 제품이 좋기는 한데 매년 신제품을 내놔요. 그러면서 꼭 그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겠는 기능들이 그렇지. 있거든요. 그럼 사실 나는 예전에 그냥 에어컨도 좋은데 꼭 무풍이어야 돼? 근데 옛날 에어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품목의 다양화가 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그럼 전국에서 정말 이제 저렴하고 쓰는데 문제없는 제품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럼요. 위니아 망하잖아. 그런 일들이 위니아 생기는 거죠. 망해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저런 여파 샤오미니 뭐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렇죠. 아니 뭐 가격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가성비지 가성비. 처음에는 약간 좀 소형 가전으로 시작해갖고 뭐 드라이기 뭐. 그쵸 드라이기 청소기 뭐 가습기 뭐 이런 거 하다가 써보니까 그냥 쓸만 하거든. 그렇죠. 그래 LED TV 같은 거 네. 사실 QLED나 LED나 같은 LED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뭐 한 5분의 1? 막 이렇게 돼서 쓰다 보면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좀 그러면은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제품은 괜찮냐?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 이런 거는 저도 이제 그 가전 만드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을 때 로봇 청소기는 사실 그 로보락을 넘어서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로보락이 뭐예요? 그 중국 로봇 청소기 업체. 아 그거는 제리예요 거기가? 거기 잘 만들어요. 예, 거기가 중국 굉장히 잘 알아. 격차가 좀 있을 정도로 잘 만듭니다. 품질에 예.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 들었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공기청정기 네. 그 중국산 되게 좋다고. 그 샤오미 공기청정기 엄청 쓸 거라 아마 우리나라 사람. 우리는 LG 쓰잖아요. 저기 딱 LG 딱 네. 육중한 LG 딱. LG인데 그냥 예를 들어 뭐 내가 원룸에서 혼자 산다. 그냥 샤오미 쓰는 거예요. 뭐 공기청정기 하나 40만 원, 50만 원 하는 거 사긴 좀 부담되니까. 그렇긴 하지. 얼마 샤오미는? 한 5, 6만 원이면 사지 않나 거기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공기청정기가 네. 이것도 그냥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중국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이 눈높이가 되게 높대요. 오히려. 예. 그래가지고 잘 만드는구나.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이런 쪽은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좀 중국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로보락이 우리나라 건 줄 아는 분들도 꽤 계시네. 아 그래요? 로보락 이미 쓰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로보락 진짜 좋다고. 로보락 다 국산으로 알고 계시네. 중국산입니다 그게. 야, 오히려 국산은 개구리다는데 좀. 그렇게까지. 예, 여튼 중국산 가전들이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이미 침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소비자들도 많이 직구들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뭐 대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군요. 하나 걱정이 되는 게 한 10년 내지 2035년 내지 뭐 2050년 이런 부분에 가면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 네. 광화문 대거리에 나가면 막 중국 막 차 막 돌아다니고 또 쿠팡 같은 것들도 막 중국 업체야.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좀 심각하긴 해네 저게. 근데 옛날에 뭐 일본 업체들이 가전 전 세계 쓸다가 우리가 또 한참 쓸었잖아요. 예.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간접 홍보 뭐 싸구려 얘기 나오시는데 로보락 거의 한 90만 원 돈 하는 로봇 청소기. 진짜요? 예. 엄청 비싸네 그거는. 싸구려 아닙니다. 메드 인 차이나인데? 예.
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니 고가품들도 잘 팔린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꼭 싼 것만 팔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가전이라는 거는 또 의료하고 또 다른 성격이 좀 있어서 이거 뉴스 3개는 전해드렸고 이건 한국경제 단독 보도인데 한국타이어 공개 매수 들어간다는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 네, 조현식 첫째 아들이- 고문. 네? 첫째, 둘째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둘째한테 물려줬거든요. 그 사위 그분. 그쵸. 둘째 사위잖아. 네, 조현범 네. 회장. 그러니까 42% 지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조현식 고문 쪽이 공개 매수 MBK하고 같이 해서 공개 매수 오늘부터 할 거다. 효성이 원래 3남이 있었거든. 네? 네. 효성이 있고 한타가 있고 동나가 있었어. 동양나이로. 네, 네. 요게 이제 조홍재 선대 회장 창업주의 새 아들이야. 네. 그 중에 이제 저 한타가 둘째죠. 조양래 회장 집. 예. 근데 그 어떻게 그 여기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아니 그 다들 싸우네. 효성도 싸웠잖아. 예.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받아가니까 이렇게 붙었거든요. 딸 둘하고 장남하고. 그래갖고 근데 여기가 아버지 지분을 물려받아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성년후견인 법정 얘기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자세한 얘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 뉴스룸 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저 로보락은 저 신제품 같은 경우 지금 150, 160이래요. 그것도 없어서 못 판다고. 예, 그 이제 스테이션까지 있는 게 있고 뭐 이게 동그란 그 로봇만 있는 게 있는데. 아니 두 분 저 로보랑 얘기 좀 그만합시다. 계속 로보랑에 집착하는. 저는 한국타이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댓글이 중국 제품 홍보하러 나오셨습니까? 댓글은 지금 로보랑 얘기로 지금 대동단결입니다. 소통 좀 합시다 우리 나 오랜만에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저 기업사 얘기를 좀 했는데 호응도 좀 안 해주시고 지금 뭐였죠? 김프로님은 그런 걸 어떻게 하시죠? 이런 그러니까 얘기 좀 우리 해주시죠. 간만에 물렁물렁 한타, 기업사하고 그래. 로보랑 기업사 좀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뉴스3 이렇게 하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